암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마취 없이 몸을 가르는 수술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실험용 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갔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인간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학무기와 세균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정이 체결됩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의 참상을 목격한 36개국이 이런 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일본도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 군의관은 이 소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시시로라는 이름의 33세 군의관이 제네바 협정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오히려 세균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두려워한다면 그만큼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시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균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극도로 오만하고 야심찬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극단적인 민족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1928년 이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군 수뇌부에 제안했습니다. 적국이 생물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일본은 속수무책이 될 것이고 새로운 무기 기술을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경제위기로 강철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물무기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군부는 이시에게 2년간 세계 각국의 생물무기 연구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930년 일본으로 돌아온 이시는 완전히 바뀐 정치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히로히토 천황 체제 하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집권했고 세계 경제공황으로 일본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시의 야망은 현실이 될 수 있는 토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염병 예방연구소라는 새로운 기관 창설을 제안했고 다른 나라들도 비밀리에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부 장관까지 이시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자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1932년 A부대라는 이름으로 이시의 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이시와 그의 팀은 콜레라, 티푸스, 궤저, 탄저균, 패스트 등 다양한 치명적 병원균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패스트에 주목했는데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파괴력을 연구한 결과였죠. 연구소 이름에는 이시의 이중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균전 연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A형은 공격용 연구이고 B형은 방어용 백신 연구입니다. B형 연구는 일본 본토에서도 가능하지만 A형 공격 연구는 해외에서 진행해야 안전했죠. 생물무기의 문제점은 병원균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는 완벽한 생물무기를 개발하려면 실험실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로 정기적이고 광범위한 인체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마침 일본의 새로운 군 지도자들은 영토 확장을 원했고 1931년 일본은 만주 침공을 시작해 1년 후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시의 눈에 만주는 자신의 연구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발생해도 일본 국민이 위험해질 일이 없었고 광활한 인구 희박 지역은 비밀 보장에 유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의 주민들을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베이징 근처에 세워진 첫 번째 시설은 세계 최초의 생물무기 실험을 위한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일본 식민 세력은 그곳에 산적, 저항 전사, 빨치산, 공산주의자, 탈북자, 지식인들을 보냈습니다. 반일적 사고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죠. 수감자의 평균 수명은 약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1936년 히로히토 천황은 개인적으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시의 연구소를 확장하여 관동군의 일부로 만들고 대규모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죠. 본부는 핑팡에 건설되었고 그곳에 주둔한 부대에는 731이라는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핑팡은 외진 지역에 있었지만 남만주 철도 노선과 가까웠습니다. 핑팡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그곳을 달리는 비밀 열차는 물자와 인간을 운반하는 단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150개 건물이 6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세워졌는데 발전소, 행정사무소, 교도소, 마구간, 온실, 부검실까지 있었습니다. 참호가 구역 경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전기 울타리와 감시탑이 지역을 보호했습니다. 이시는 본부 책임자로서 3,500명의 직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일본 최고의 의학 연구자들을 대거 모집했는데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이 중년 죄수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죠. 옷을 벗기고 침대에 묶인 죄수는 의료진이 메스를 들자 마침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서 배까지 가르자 그는 끔찍하게 비명을 질렀고 고통에 뒤틀린 얼굴은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외과의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 일과였죠. 이 중국인 죄수는 의도적으로 패스트에 감염되었고 지금 살아있는 채로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패스트가 내부 장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관찰하고 싶어 했죠. 마취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36년부터 1945년 사이 이와 같은 실험으로 최소 3,00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체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동상 연구를 위해 수감자들은 맨발로 밖에 세워졌고 특정 신체 부위를 물에 담가 얼렸습니다. 압력실에 갇힌 수감자들로는 인체가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눈이 두개골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실험했죠. 여성들은 매독 같은 질병이 어머니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 연구하기 위해 강제 임신당했습니다. 핑팡에서 많은 아기들이 포로로 태어났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실험실에는 인체가 떠다니는 2미터 크기의 대형 탱크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나뉜 시체들, 다른 병에 보관된 신체 부위들이 깔끔하게 라벨링되어 문서화되어 있었죠. 옆 건물에서는 생물무기 대량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 731부대 4부서는 매달 1톤의 콜레라 박테리아, 500kg의 탄저균, 700kg의 발진티푸스 박테리아를 생산했습니다. 생물무기 폭탄을 개발해서 시험장에서 테스트했는데 포로들을 2개의 말뚝에 묶고 무기로 폭격했죠. 점령 지역 일부에 박테리아 배양액을 뿌리고 감염된 벼룩으로 가득 찬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부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군인들은 콜레라균과 발진티푸스로 우물과 수원을 오역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태평양 대부분을 장악했고 일본의 주요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미 항복했죠.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도 항복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핑팡에서는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731 부대는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모두 파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죠. 연구 자료가 소련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포로들을 독가스로 살해하고 강제 노동자들을 총살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항복하기 5일 전 부대는 모든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감염된 실험 동물들을 야생에 풀어놓아 이 지역에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챙기고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다른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15대의 화물 열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생물무기 연구로 최소 5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범으로 기소될까 두려워한 이 씨는 대규모 가짜 장례식을 연출했습니다. 1945년 고향에서 자신을 위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1946년 2월 미군에 의해 발견되었죠. 미국인들은 이미 일본의 생물무기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들도 2차 대전 중 생물무기를 실험했기 때문에 일본 데이터에 관심이 있었죠. 이런 정보는 인체 실험에 대한 엄격한 윤리 원칙 때문에 미국 연구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씨 그룹 사이의 협상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나와 상관, 부하들에게 면책권을 주신다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미국은 이 정보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전쟁 범죄 기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씨를 포함한 생물무기 연구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1949년 후반 소련군이 731 부대원 12명을 체포하여 하바로프스크에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에게 패스트에 감염된 벼룩폭탄을 투하했다고 자백했고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실험에 대해 증언했죠. 하지만 서방은 이 모든 것을 공산주의 쇼 재판으로 일축했습니다.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들도 석방되었습니다. 1956년까지 유죄 판결받은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주요 생물무기 연구자들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조용히 살았죠. 살아있는 인간을 해부했던 전범들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도쿄 주지사, 일본 최대 제약회사 사장, 일본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기관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잔혹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지만 2002년 8월까지도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이 생물학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일본 국립문서보관소는 731부대원 3,60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1959년 후두암으로 사망했죠. 죽기 전까지 그는 거의 매년 이전 부대원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전직 부대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인체실험 참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